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코인 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다양한 코인이 있는 해외 거래소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스틴 선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스틴 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스틴 선의 코인들의 종류와 간단하게 중간 점검하는 식으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선 코인들은 중국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그 외의 비트코인 형제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비체인, 네오, 온톨로지 같은 중국계 코인들은 다 같은 중국 머니가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계 코인이라는 섹터 안에서도 서로 연관이 있는 코인들이 있고 아예 따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저스틴 선 코인들은 보통 중국계 코인들과는 따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오늘 영상은 업비트에 있는 저스틴 선의 코인들만 이야기할 계획이고 개인 관점을 섞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라서 제 의견만 들으시면 안 되고 스스로 검색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해당 코인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이 누군지 잘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저스틴 선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업비트에 있는 저스틴 선의 코인은 트론, 비트토렌트, 저스트, 선, 스팀과 스팀 달러가 있습니다. 꽤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씩 간단 설명하고 중간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코인인 트론 코인은 저스틴 선 코인에서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저스틴 선의 코인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트론은 디앱이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트론이 쓰입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 높은 안정성, 그리고 P2P와 블록체인을 섞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냥 쉽게 거대한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품 안에 다양한 코인과 프로젝트를 품는 레이어 1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에서 레이어 1 코인들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스틴 선의 코인들은 코인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 관점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간단 설명은 이쯤 하고 바로 중간 점검해 볼게요. 트론은 저스틴 선이라는 뒷배를 가졌지만 이 뒷배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오너 리스크는 다른 메이저급의 코인들보다 심해요. 저스틴 선이 어떠한 오너 리스크를 가졌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죠. 암호화폐 기능 침체기인데 트론은 다른 메이저 코인들보다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오히려. 저스틴 선은 이를 보고 트론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거래량과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트론이 오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할 때 트론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옮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싸하다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기를 이겨낼 만큼의 사항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쓰는 원화를 가지고 코인을 사는데 해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금을 의미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가총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당장 미국 국채만 봐도 로우 리스크로 수익을 5% 정도 주는데 굳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찾아와서 디파이를 할 필요도 없고 디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을 때는 보통 덩치 큰 코인들보다 이런 메이저급의 코인들보다는 덩치가 작은 그런 스캠 아니면 잡코인류가 반짝 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트론은 상식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덩치도 크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합리적인 의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론 생태계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탈중앙화적인 코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탈중앙화적인 느낌은 아니며 트론 생태계가 자전거래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소송까지 걸려있는 코인입니다. 물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제3세계의 나라들을 겨냥해 프로젝트를 내고 공격적으로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을 인수하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스틴 선의 생태계 대표 코인인 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저스틴 선 코인들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의를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킨 후에야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해서 저스틴 선의 생태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론 중간 점검보다는 거의 비평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레이어 1 코인들은 보통 디파이에 잠겨있는 물량인 디파이 TBL을 보여주고 얼마나 오른 다음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시가총액과 디파이에 잠겨있는 물량을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론은 자전거래 의혹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일단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좀 나중에 저스 코인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인인 비트토렌트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비트토렌트는 저스틴 선 생태계에서 아주 유명한 코인 중 하나이고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불장 때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이슈가 딱히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이슈가 딱히 없고 소식도 굉장히 뜸하고 협업 관련 내용들도 불장 때는 엄청 많았어요. 이쯤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도 없는 코인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긴 했어요. 이 내용을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트토렌트가 김남국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비트토렌트로 큰 수익을 내서 해당 별명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채널은 정치색을 띠지 않고 있고 댓글에 정치색을 띈 댓글이 있다면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하여튼 이러한 내용 말고는 최근에 딱히 뭐가 없어서 중간 점검하기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해보자면 일단 업비트에서 아주 눈에 띄는 코인이 비트토렌트예요. 비트토렌트는 액면 분할을 해서 단가가 낮아졌는데 비트토렌트 자체 가격이 또 하락하다 보니까 한 택마다 등락폭이 커서 몇 분 전에는 20% 플러스 20%인데 몇 분 후에는 마이너스 20%인 상황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최상위권이나 최하위권이 계속 연출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저스틴 선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실제 사용될 때 낮은 단가로 인해서 여러 거래에 적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액면 분할을 진행했지만 가격이 떨어진 현재 등락폭이 너무 커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코인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비트토렌트를 사려면 마이너스 20%를 감수하고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걸 잘했다 못했다 제가 뭐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침체기인 상황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한 코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유명 연예인들에게 저스틴 선이 뒷광고로 홍보를 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디라이브라는 홈페이지의 화면입니다. 디라이브는 비트토렌트 생태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같은 스트리밍 업종 중에서는 메이저급에는 속하지 않아요. 시청자도 보시면 많이 없는 것이 보이죠. 지금 이게 조회수 순인데 바로 아래에 이제 뭐 5명이야 5명 29명 100명 470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위치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여러 시간대에서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역시나 모든 시간대가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트토렌트 생태계를 트론이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비트토렌트 생태계가 확장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 뛰어난 뭐 킬링 디앱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저스틴 선이 최근 게임의 전망을 좋게 바라보고 관련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비트토렌트 역시 트론과 마찬가지로 트론 생태계와 저스틴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하는 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트론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플랫폼이죠. 저스트입니다. 트론 같은 생태계 코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에 사람이 많냐 없냐입니다. 생태계를 참여하는 사람들과 프로젝트, 기업들이 많아지면 생태계가 커지고 해당 생태계를 보유한 레이어 1 코인 또한 덩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좋은 프로젝트를 생태계 안에 유치시켜야 합니다. 생태계가 커지기 위해서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저는 이런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디파이 프로젝트가 좋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동대로 해당 생태계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디파이 참여자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들어와요. 돈 넣고 돈 먹기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생태계 안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코인에게 디파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스트 코인은 트론 생태계에서 디파이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다른 디파이 플랫폼들은 대부분 가격과 생태계 내부에 잠겨있는 물량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스트는 가격적으로는 하락했지만 내부 생태계는 침체기 기간 동안 더 커지고 유동성 또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스트랜드라는 대출 플랫폼이 크게 성공하기도 했고 트론 생태계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의심을 하긴 해야 합니다. 저스트랜드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억지로 채웠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트론 생태계가 탈중앙화를 추구하지만 생태계 얼굴 마담인 저스틴 선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다른 트론 생태계 코인들과 같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코인이 좋고 뛰어나면 물론 좋은 게 맞는데 이게 누가 띄워줘서 커진 것이거나 디파이 청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라면 위험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론 생태계를 생각하면 모난돌이 정맞는다 라는 속담이 떠올라요. 오너 리스크가 크고 디파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공매도 폭탄 또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 저스트랜드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떠한 누군가들의 환전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트론 생태계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데 쓰이는 비밀스러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트론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코인은 썬코인입니다. 썬코인은 트론 생태계에서 핫한 코인 중 하나이고 직전에 설명드린 저스트 코인처럼 디파이 플랫폼이에요. 그렇다면 저스트와 썬이 서로 디파이 플랫폼이라서 겹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썬은 저스트와 겹치지 않는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담당합니다. 저스트 스왑을 인수하고 썬은 이쪽 포지션을 강화했어요. 그런 플랫폼이자 코인입니다. 사실 딱히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트론 생태계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플랫폼이고 비트토렌트처럼 액면 분할을 해서 단가가 가벼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인데 이더리움에 유니 스왑이 있다면 트론에는 썬 스왑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스트와는 다르게 디파이 생태계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좀 약해지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썬코인이 트론의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설명인데 솔직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론 생태계가 탈중앙화적인 플랫폼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썬 플랫폼 또한 트론과 궤를 같이 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많이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틴 썬이 인수했다 안 했다로 논란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TUSD 또한 예전부터 썬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썬 코인이랑 트론 생태계의 일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뒤가 좀 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썬에 투자하고 공부를 한 다른 사람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코인은 스팀 그리고 스팀 달러입니다. 이게 저스틴 썬의 코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스팀 코인이 뭐하는 코인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봤을 때 스팀 코인이 게임 회사인 스팀의 코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검색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스팀이 아니라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의 코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팀잇은 암호화폐 시장 고인물들은 잘 알고 있을 건데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탈중앙화로 운영되는 소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DC인사이드나 FM코리아, 인벤, 뽐뿌, 루리웹 이런 소셜 커뮤니티의 성향을 띠지만 스팀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커뮤니티 참여 보상으로 스팀 코인이 사용이 되며 스팀 달러는 팀의 유동성을 위한 그런 코인이에요. 사실 저는 저스틴 썬이 왜 이 스팀 플랫폼을 인수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토론의 탈중앙화 정신을 위해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고 진짜 이 플랫폼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지금의 스팀잇은 과거의 명성과는 달라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글도 훨씬 많았고 참여자도 많았습니다. 스팀코인은 최초 발행일이 2016년 3월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플랫폼이고 침체기를 한 번만 겪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한때 대표적인 커뮤니티였지만 이제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참여자가 많이 없었고 다양한 커뮤니티도 존재하지 않아서 스팀잇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스팀잇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커뮤니티가 많아졌고 더 좋은 커뮤니티와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관련 코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스팀 코인은 중국계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고 절반 이상은 업비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팀 달러 코인은 99%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업비트와 다른 거래소 하나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인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설거지용, 펌핑용, 스캠 코인이자 세력들 배만 불려줄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투자하고 싶으면 기술력 좋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신규 SNS 코인들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굳이 이건 쳐다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코인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건 코인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세력이 펌프앤덤프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배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팀 코인은 저스틴 선이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이브와 하이브 달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시가총액은 하이브가 더 높아요. 자, 이제 코인 중간 점검은 그만하고 개인 관점 이야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스틴 선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은 중국계 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예 다른 섹터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중국계 코인들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생태계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저스틴 선이 젊고 감각 있는 CEO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깨끗한 CEO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고 적도 많고 여러모로 의심이 가는 행보를 보여주는 인물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저스틴 선의 생태계 또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자전거래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건강한 생태계가 가진 특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스틴 선은 과거부터 엄청난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인 만큼 과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트론 생태계도 마케팅 거품이 짙은 코인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고, 저스틴 선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발을 내밀고 거기에 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그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샘 뱅크먼이 앞에선 깨끗한 척했지만 뒤에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밝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이런 내용이 저스틴 선도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아직 모르지만 저스틴 선이 대주주로 있는 후오비 거래소의 준비금 문제와 파산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와 트론 생태계를 이용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현금 창구로 사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PUSD의 실제 소유자이고 코인 시장의 흑막이라는 내용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많아서 이런 안 좋은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건지 진짜 예리한 사람들이 밝혀낸 진짜 뉴스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는 투자 시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생태계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투자를 함으로써 겪는 리스크와 리턴은 자기가 스스로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자기 자신이 직접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뱅도사의 영상은 매수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